어깨 아파서 고생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어깨 통증은요, 우리가 못 느끼도록 천천히 심해집니다. 안 그러면 그냥 발목 아플 때처럼 바로 병원을 가겠죠. 저도 배드민턴을 좋아해서 어깨 아픈 걸로 고생을 좀 해봐서 아는데, 보통 어깨는 그냥 좀 참게 되잖아요. 제가 어깨 수술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처음에는 참을만 하죠. 그런데 오래 버티다가 수술밖에 답이 없는 상황도 생긴다는 거예요. 전에 원장님이랑 식사하다가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. 지난주에 배드민턴을 치고 와서부터 어깨가 자꾸 찌릿하다. 근데 원장님이 갑자기 딱 그러시는 거예요. 그거 그냥 그렇게 두면 큰일 난다. 바로 진료실로 와서 치료받아라. 잘못하면 수술까지 해야 된다.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이때 말씀을 나눴던 어깨 통증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원장님. 네. 오늘은 좀 어깨에 대해서 네네.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. 근데 생각보다 어깨를 많이 움직이는 운동들, 뭐 배드민턴, 테니스 이런 운동들도 많고, 나이가 들면 뭐 손을 못 올릴 정도로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은 네네.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좀 어떤 분들이 어깨가 아프다고 좀 많이 찾아오시나요? 어깨 아파하는 분들이 뭐 특정하게 운동을 해서 아파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운동과 관계없이 그냥 늘 생활 속에서 아파서 오는 분들이 더 많죠. 차라리 뭐 아파서 뭐 운동하면서 삐끗한 경우는 치료가 그렇게 막 까다롭진 않아요. 왜냐면은 만성적인 게 아니라 급성적인 거는 보통 이제 염좌의 개념에 속하죠. 인대나 근육 통증이죠. 뭐 근데 문제는 늘 오래된 질환들이죠. 우리가 언제부터 아팠어요? 라고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. 좀 됐어요. 오래됐어요. 또는 뭐 6개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좀 오래된 거죠. 그거는 이제 만성적인 질환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오십견이라든지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목 디스크라든지 그런 범주에 속하는 질환으로 가는 거예요. 그럼 실제로 환자분들은 좀 실생활에서 어떤 상황에서 많이 아파서 오시는 건가요? 뭐 잘 때 이렇게 부딪혀서 그런 건가요? 보통 아파하는 분들은 밤에 아파서 잘 못 잔다거나 아니면 옷을 뭐 이렇게 벗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. 또 옷을 입을 때 어깨 불편한 분들은 쉽게 못 입고 가령 이쪽이 아프면 이쪽부터 먼저 팔을 넣죠. 그냥 별 생각 없이 넣지를 못해요. 그러니까 아픈 쪽부터 먼저 싹 끼워서 넣고 그 다음에 입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생활 속에서의 불편감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. 내가 뭐 그냥 컴퓨터 치다가 또는 일할 때 너무 아파서 내가 일하기 어렵다. 통증이 제일 크고요. 그 다음에 아프면 저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.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어깨 통증의 원인들 중에서 뭐 회전근개 파열도 있었고 오십견도 있었고 네네. 목 디스크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 세 개가 좀 어떻게 다른지. 그렇죠.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르죠. 그냥 우리가 간혹 검색을 했을 때 또는 뭐 들은 바로는 목 디스크도 있고 뭐 어깨 오십견도 있고 회전근개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서 가령 어떤 거를 치료하는 데 가야 되는지 뭐 한의원에 가는 분들도 있지만 가령 뭐 신경외과를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목 디스크 쪽이라면 신경외과 양방이라면 또는 뭐 어깨 쪽 문제라면 정형외과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. 일단 제일 흔한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어깨 문제냐 목 문제냐를 가리는 거고 감별점이라면 일단 오십견 같은 경우는 오십견 의미는 이 어깨 관절을 둘러싸는 그 주머니 같은 관절낭이 있어요. 그게 이제 좀 굳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주로 많이 안 쓰다 보니까 가동성이라고 하는데 움직임이 좀 떨어지는 분들 그냥 가만히 있다거나 좀 나이를 먹거나 그렇게 해서 많이 가동성이 떨어지면 이게 움직이는 범위가 좀 줄면 서서히 이 관절낭, 그러니까 주머니가 좀씩 굳어지고 쪼그라들어요. 그러면 당연히 이 움직일 때 잘 안 될 거 아니에요? 우리가 어깨에 원래 어떤 자연적인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딱 잡고 때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은 올릴 때 안 될 거 아니에요. 딱 잡고 있으니까 불편하죠. 올리기도 어렵고 역중샷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오십견의 주증상은 주로 역중샷 자체도 힘들고 이렇게 올리기가 어려워져요. 팔 움직임 자체가 불편하다는 거고 회전근개 파열은 뭐냐면 회전근개라는 거는 이제 이 팔을 이 몸에 붙여주는 한 4다발 정도의 근육다발이 있어요. 회전근개 근육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대화된 근육이죠. 거기에 좀 찢어지는 거예요. 보통은 운동으로 찢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. 뭐 운동하다가 뭐 들다가 그건 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겠죠.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그냥 이게 좀 딱딱해지면서 그냥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어찌됐든 이
이런 관절낭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기스나듯이 찢어지는 걸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죠.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경우 제일 많냐면 보통 이 정도까지는 웬만큼은 들어요. 들다가 조금 힘들어 하죠. 그러다가 참고 조금 들면은 이제 또 올라가기는 합니다. 그러니까 올라가기는 하는데 이게 용이하지가 않은 거죠. 그런 게 회전근개 파열이고 50견이랑은 좀 차이가 있네요. 네네. 50견은 아예 가동 범위 자체가 안 돼서 네. 잘 못 올려요. 올리거나 요즘 처시 안 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 회전근개는 힘들게는 올라가는데 불편한 그런 경우가 많죠. 이미 뭐 근육이나 인대가 좀 찢어져서 네네. 염증이 생기고 이제 그러는 거고.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보통 어깨 아파서 오시는 분들 왔을 때 네. 움직일 때 좀 아파하는 게 일반 어깨 문제고,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팔을 올리고 있으면 좀 편해요. 오히려 내렸을 때 아픈 분들 네. 저린다거나 또 목을 좀 뒤로 넘기고서 있으면 더 편해집니다. 왜냐하면 목 신경을 누르는 그 범위가 좀 나아지다 보니까 네. 팔 들면서 목을 좀 뒤로 넘기거나 그러면 좀 괜찮은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목을 치료를 해줘야 어깨가 좋아지는 거죠. 또 어깨를 아픈 것도 약간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. 어깨를 치료를 해야 되느냐, 네. 어깨도 어깨지만 목을 더 치료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, 그러니까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를 더 중시해서 치료를 할 거냐 네. 달라지는 거죠. 그럼 한의학에서는 50견이랑 회전근개 파열이랑 치료하는 방식은 비슷한가요? 50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굳어져 있는 거를 조금 더 깨주면서 또는 조금 더 그거를 이완시키면서 가는 방법이 맞는 거고, 회전근개 같은 경우는 염증 치료를 좀 더 해야 찢어진 거를 조금 더 치료가 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, 우리가 보통 치료할 때 뭐 침을 맞든지 뭐 약침 주사를 하든지 몇 가지가 있지만 네. 그 질환에 따라서 약침 종류가 좀 달라지죠. 그런 것도 있겠고, 뭐 추나 치료할 때도 50견 같은 경우에 하는 추나 치료와 조금씩은 다릅니다. 목 디스크도 좀 다르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. 추나 치료라는 거는 사실 저도 주어만 많이 들었었는데 뭔가 이런 교정해서 뼈를 맞추고 뭐 정렬한다 이 정도 네, 개념을 네, 갖고 맞아요. 있는데 네. 이 어깨도 그러면 뭐가 잘못 위치에 있어서 위치를 돌려내는 그런 건가요? 그러니까 그 견갑골이 있고 어깨 주위에 근육이 있으면 아까 말했지만 이게 염증이 생기거나 굳어지면 근육도 같이 굳어지니까 네. 굳어진 거를 좀 풀어주는 정도의 근육 치료가 있고 추나 치료를 통해서 또 너무 가동 범위가 떨어져 있으면 그게 좀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서 조금씩 좀 더 움직여주도록, 근데 이미 굳어 있으니까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추나 치료라는 걸 통해서 제가 힘으로 조금씩 그거를 좀 더 늘려주기도 하고, 그렇게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, 또 이 목 디스크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목 쪽의 거북목이라든지 또는 목 디스크에 대한 부분을 추나 치료로 교정을 해야 되는,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한의원에서 치료를 할 때 기본적인 침 치료가 있겠지만 네. 그걸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또 오래될수록 잘 안 나으니까 침 치료는 기본이고, 아까 했던 약침을 쓰기도 하고 그 중에 봉침을 쓰기도 하는데, 네. 약침을 쓰거나 봉침을 쓰거나 그거는 염증을 치료하는 작용을 한다고 보면 돼요. 그럼 추나로 어느 정도 정렬이나 근육을 움직이게 가동성을 확보해주고 또 염증이 있다면 맞아요. 뭐 약침이나 봉독으로 네. 염증 치료가 들어가는 거고 좋은 정리예요. 그런 식으로 네, 네. 치료하시는 거군요. 그럼 실제로 저도 저는 뭐 사실 온몸이 다 아픈데 맨날 이러고 컴퓨터 네, 보다 네. 보니까 목도 아프고 네. 실제로 배드민턴도 좋아해서 네, 네. 동호회에서 또 힘줘서 치다 보면 여기 막 아프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때 또 어떤 동호회 어르신분이 여기 쇄골 안으로 손을 넣어서 여기를 진짜 아플 때까지 계속 누르면 일시적으로 괜찮아진다. 그래서 뭐 믿거나 말거나로 뭐 손해볼 건 없으니까. 네, 한번. 막 아플 때마다 막 네, 누르고 네. 게임을 들어가는데 네, 네. 좀 편해지는 게 있는 네, 것 네. 같긴 해요. 그래서 네. 여기도 실제로 뭔가 이 어깨 근육이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? 글쎄요. 뭐 그런 우리가 압통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, 네. 한의학에서의 어떤 혈자리라고 볼 수도 있고, 또 근육이 좀 뭉친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, 그거를 누르면 그게 조금 풀어지니까 일시적으로 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길게 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. 그걸 눌렀을 때 좀 잠깐 좀 괜찮아서 잠시 좀 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변화 차이는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. 네. 일시적으로 뭔가 뭐 잠깐 근육을 좀 풀어주는 느낌 그렇죠. 정도밖에 안 네, 나요. 네. 차라리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런 스트레칭을 좀 하고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. 그래서 스트레칭 같은 경우 본인이 뭐 한다면 네.
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수건 같은 거를 길게 잡고 이렇게 돌리는 이런 스트레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만세하듯이 물론 50견 같은 경우 잘 안 되지만 되는 만큼까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또는 뭐 벽을 앞으로 대서 푸시업을 서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네. 것도 어떻게든 이 어깨 회전 그 어깨 주위 근육을 조금 더 움직여주도록 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네.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튼 안 좋아요. 가만히만 있으면 좋아질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되는 만큼 또 어느 범위까지 하면 아프잖아요. 그 네. 범위까지는 도달하면서 계속 스트레칭을 좀 해줘야 한다는 거죠. 그럼 오늘도 이렇게 한의학과 네. 여러 가지에 다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봅시다. 네,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